안녕하세요. 캐나다 월급쟁이 재테크의 짠준마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TFSA와 RRSP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2편에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거 간략하게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미래의 소득이 자기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아주 높아질 거라고. 그 다음에 65세에는 소득이 거의 없다는 전제하에 RRSP 리밋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한 소득이 중간 정도부터 조금씩 납부하기 시작하셔가지고요. 높은 구간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런 걸 도대체 뭐 높은 구간이 언제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세세하게 따지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마음이 될 때, 내가 돈이 좀 적당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이럴 때 하시면 되세요. 근데 소득 구간이 높다고 생각하실 때 그 다음에 노후연금에 이거는 근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65세가 돼서 만약에 탈 시점에 이 RRSP가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근데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너무 뭐라 그러죠? 이미 RRSP나 이런 거 돈이 많으셔가지고 많이 불입해 놓으시는 게 사실 가장 좋으세요. TFSA든 RRSP든 그냥 많이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쓰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TFSA는 사실 언제든지 추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후연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좋고, 그 다음에 그래서 꾸준히 납부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예를 그럼 들여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말하자면 20대 사회초년생이고 18세 이전부터 캐나다에 거주를 했어요.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학자금 이제 그걸 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텍스를 돌려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돌려받게 되면 TFSA를 이용해서 납부를 해서 이제 돈을 모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이미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결혼 자금이나 아니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이용할 확률이 첫 단계에서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나 중기 자금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TFSA에다가 넣고 RRSP는 이제 소득이 많아질 때를 위해서 좀 저축을 해 놓는 거죠. 그냥 이렇게 리밋은 계속 쌓아 놓는 거죠. 왜 그렇게 선택을 했냐면 일단은 이제 사회초년생이면은 급여를 적게 받으니까 일단 세율이 낮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가 사용할 미래의 자금이 결혼 자금이나 주택 자금으로 이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기 혹은 단기로 가져가서 중간에 찾으셔야 돼서 제가 TFSA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30대예요. 그리고 4인 가족이면서 외벌이에요. 소득은 한 사람이 버는데 굉장히 많이 벌어요. 12만 불이고요. 집을 가지고 있고 회사에서 RRSP도 일부 매치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럴 경우에는 스파우저 RRSP를 납부할 거고요. 사실 이것도 좀 가면은 한 4년인가 있으면 그 이후에는 부인 이름으로 그 돈을 찾게 되면 부인한테 그 소득이 인정이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 확인하시고 만약에 진행을 하시면 왜냐면 연도를 잘못한다거나 아니면은 보유한 연도가 잘못됐다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이거 텍스 엄청나게 물게 되거든요. 남편 쪽으로 다시 그게 소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서 만약에 한 5년 정도 넉넉하게 잡고 생각을 하시면 그 대신 하나도 납부를 안 하셨다는 전제하에요. 마지막으로 납부를 하고 5년 정도 기다렸다가 만약에 이 돈을 찾게 되면 부인한테 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내가 뭐 다른 자금으로 쓸 수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집을 하나 더 산다거나 이런 데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부가 모두 TFSA를 가입해서 저 같은 운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선택을 했냐면 남편의 일단 세율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높고요. 부인은 지금 세율이 거의 없는 거죠. 제로이고 그래서 스파우저 RRSP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구입하거나 이런 자금은 필요 없으신 거고요. 근데 왜 TFSA를 또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하냐면 그 TFSA 같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노후에
소득으로 간주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TFSA를 저는 맥시멈으로 해서 저라도 그냥 돌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RRSP 일부 매치가 회사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남편 쪽에 추가 연금이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라면 정말 TFSA 쪽으로 잘 넣어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경우도. 뭐 내가 만약에 30대고 4인 맞벌이 부부예요. 그런데 소득이 각각 4만 불 정도밖에 4만 불 정도예요. 그렇고 집이 없고 향후에 집을 구매할 계획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저 같으면은 TFSA를 왜냐면 향후라는 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뭐 3년, 5년이라고 하면 되도록이면은 TFSA 쪽으로 돈을 넣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안 되는 돈이 있다 그러면 다시 당연히 부부가 균등하게 RRSP를 납부를 하고요. 그렇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세율이 지금 거의 4만 불이기 때문에 균등하세요.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뭐 어느 쪽으로 할 그런 게 없으세요. 그리고 RRSP를 생애 첫 집 구매 일부 자금을 마련하시고 RRSP 부부가 균등하게 넣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TFSA로 추가 자금을 마련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플랜을 한번 해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다음에 이번에는 잠깐만요. 40대인데 4인 외벌이 그 다음에 소득이 3만 불이세요. 이미 저소득층이세요. 근데 집은 가지고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TFSA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소득이 너무 낮아서 되게 굉장히 낮은 세율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찾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하려면 자동이체를 해놓는 걸 권장하고요. 왜 이렇게 선택했냐면 일단은 이미 낮은 세율이시고요. 굉장히. 그래서 저소득층 혜택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혜택은 받으시고 또 근데 이게 뭐 나중에 이제 소득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소득이 뭐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득이 적은 사람은 사실 미래 향후에도 그냥 비슷하게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뭐 3만 불이 4만 불이나 이렇게 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 같으면 TFSA를 해서 노후에도 그냥 뭐죠? 정부에서 주는 그 연금이랑 뭐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또 추가로 주는 연금 다 받고요. 그 다음에 내가 따로 이제 구입해 놓은 TFSA를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돈을 조금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랜을 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50대에 4인 외벌이인 경우에요. 이러면은 소득은 8만 불이고요. 어머, 바뀌었네요. 8만 불이고 집은 소유하고 있고요. RRSP는 매치되는 그렇다는 가정하에는 TFSA랑 스파우저 RRSP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왜냐면은 RRSP가 만약에 회사에서 매치가 안 된다고 하면은 저는 좀 내 걸로 그냥 해서 RRSP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매치가 안 된다고 하면은 스파우저 RRSP로 해서 가입을 해서 부인한테도 약간 좀 뭐라 그러죠? 남겨주고 그 다음에 TFSA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연금에 거기에 안 가시니까 왜냐면 이미 RRSP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거기서 돈이 나오면 소득으로 간주돼서 이게 연금을 타는 금액에 약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아직 50대 8만 불이니까 뭐 그거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런 확률도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TFSA를 맥시멈으로 하고 그다음에 스페어절 RRSP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RRSP가 매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내 걸로 RRSP를 해서 넣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이렇게 짰냐면 이게 일단은 세율이 중간이라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TFSA는 뭐 그냥 텍스가 없는 거니까 일단은 텍스를 내시고 투자하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향후 한 15년 안에 또
이제 노후를 맞이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조금 더 빨리 맞이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운항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약간의 감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한번 대입해 보시고 어떤 게 좋을까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것처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다 집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돈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당연히 책임지는 거고요. 저는 그냥 어떤 아이디어를 조금 드린 거고요. 한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나 좀 갈팡질팡 하실 때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